그래서 네. 지금 이제 김의우 장관님이 때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는 배제시켰고 자진 말소가 되게 했는데 네. 그럼 그 이후에 투자 대상이 좀 바뀌었나요? 그쵸. 이게 투자 대상이 딱 바뀌었던 시점은 뭐냐면 네네. 사실상 2000년 이제 710 대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뀐 게 2000년 8월 13일부터였어요. 정확하게는. 네. 저는 그때 딱 뭘 생각했냐면 다주택자 이제 12% 취득세면 수익률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좋은 것도 제가 뭘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다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면 왜요? 제가 그 당시에 자산이 5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전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 자산을 만들려면 12% 취득세를 추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산은 50억이 아니라 12% 추가가 된 60억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야. 그럼 나는 10억을 그냥 번 거나 다름없던 거였어요. 그러네요. 긍정적인 마인드죠. 야, 되게 긍정적입니다. 저는. 네. 근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먼저 첫 번째로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약간 12%를 올렸긴 했지만 대책자가 네. 빈틈이 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이게 약간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명목 하에 빼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8월 13일 날 이제 시행령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제가 딱 첫 등기 친 게 8월 13일이었어요. 그 말은 부동산도 이 법을 모르고요. 등기를 치는 사무장도 이 법을 모를 때, 왜냐면 너무 바뀐 지 첫째 날이니까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봐가지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는 제가 투자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바뀌었던 게 저는 결국에는 12%라고 따지면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죠. 12% 취득세에 이제 복비에 뭐 이것저것 다른 거 따지면은 최소 내가 20% 이상은 상승을 해야 그렇죠. 본전이잖아요. 전 이게 너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네. 20% 오를 것도 모르겠는데 20%까지는 본전이고 더 오르는 거 기다리기 너무 뭐한 것 같아서 그때 제 투자 목적에서는 이제 아예 12% 내는 취득세는 다 빼버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소액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사실은 여기 책이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저는 취득세 12%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로 할 수 있는 주택들을 이제 2000년 8월 13일부터는 사서 한 20개 정도. 왜냐면 그거는 취득세 1%에 네. 어차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지방저가주택이라고 3억 미만은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하면 내가 기본세율이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세율로만 따지면 투자할 만해요. 5천만 원 벌면 한 4,200 남아요. 물론 합산가세를 여러 개 하면 또 세율이 높아져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 세율은 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틈새를 찾는 투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였습니다. 네. 공시가격 1억 미만도 지금도 살 게 좀 있나요? 사실 그 제 이번 책의 특별 부록이 이 뒤에 있거든요. 이 색깔 되게 이뻐요. 네. 전 파스텔 색깔 좋아하거든요. 네. 네. 대출 없이 영원으로 강남 오피스텔에 산다. 네네. 전 실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샀던 강남 오피스텔 다 5개 다 이렇게 오히려 돈을 한 2천만 원씩 받으면서 샀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1억 이하는 지금은 좀 애매한 게 네. 저희가 이제 공시가격 변경일이 4월 28일 금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그 공시가격도 바뀐 거를 확인하고 거기서 또 옥석을 찾겠죠. 이게 왜 이태만 없어지지 않냐면 투자자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법인이란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법인 다주택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없어요. 예, 투자를 하겠죠. 그쵸. 예, 근데 요 사람들이 12%를 내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허들이 굉장히 크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 내가 얼마 오를지 모르겠는데 물론 가치 평가로서는 그 구간이 낮긴 하겠죠. 네. 1억 이하는 이미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높아져 있고 거품 껴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럼 1억 이상 입장에서는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이 절하가 된 거는 맞는데 네네. 이게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다 12%를 싸들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또 공시가격 변경일이 생기면 이게 결국엔 이게 뭐 인천 석빌이나 네. 뭐 서울 석빌도 이미 공시가격 1억 이상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지방에 있는 뭐 이런 노 아파트 이런 것 중에서도 올라갈 걸 찾겠죠. 다만 작년처럼 작년엔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은 진짜 뭐 부동산은 다 올랐던 것 같죠. 그렇죠. 종류 불문, 지역 불문. 또 제가 또 1억 이하의 또 선봉장이기도 했고 제가 그걸로 강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눈높이를 좀 내리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이 그러니까
제 이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 투자한 내역 정확히 들어있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 포트폴리오 그냥 딱 까셨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그 1억 이하를 16개 살 때까지는 총 들어간 비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16개 사는데. 그러니까 16개를 500만 원씩 산 게 아니고요. 500만 원을 16으로 나눠야 되죠. 한 30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냥 무피 투자라고 그렇죠. 하죠. 무피 그냥. 투자죠. 예. 그러니까 예. 제 방식은 딱 그거였어요. 두 개로 나누는데 음. 저는 층수까지 다 써드렸는데 1층이나 탑층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매수자가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야가 왜냐면 중요하죠. 누가 1층이나 탑층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덜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1층이나 탑층을 살 때 최대한 매수자가 우위이기 때문에 내고도 심하게 하고 싼 것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1000에서 2000 정도 아니면 무피 아니면 500만 원은 오히려 매도자한테 받으면서 샀어요. 그게 한 20개 중에 한 10개. 그러면 좀 받으면서까지. 네, 그러면 요 10개 제가 집을 사면서 오히려 돈이 남았잖아요. 네. 그 돈 남은 거를 이제 RR층이라고 하죠. 네. 로얄층, 로얄 단지. 예. 좋은 거.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자 입장에서 좋은 거를 공짜로 팔겠어요? 안 팔죠. 잘 안 나오죠 시장에. 아, 그쵸. 매물이 안 나와. 그거는 1억 이하라 하더라고. 또 제가 1억 이하도 한 준신축을 한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준신축은 매도자도 그래도 아직 새 건데 공짜로 주면서 안 팔아요. 그렇죠. 적어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줘야 팔거든요. 새 집인데 좀 올라가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층이나 탑층 사면서 만들어낸 현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RR층을 산 거예요. 그래서 썸을 해보면 빵인 거죠. 이렇게 네. 썸을 해보면. 그래서 야. 16개 사면서 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 단지에서 다 해결을 해버리네. 네, 그렇죠. 야.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도 더 절약될 수 있고 거기서 네네네. 모든 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형적인 투자 잘하시는 분의 그런 네. 노하우이신 것 같아요.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만드는 또 것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제 물건들 많이 네네. 저는 그러니까 회사원이었어 가지고 사실 매도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계속 시간도 없고. 그렇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안 했었는데 또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해 놨기 때문에 현금 순환도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5% 룰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또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야지 전세금 회수해서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월급이 센 것도 아니었고 돈이 없고 현금 순환도 안 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투자를 했던 네. 거죠. 돈이 안 드는 투자. 근데 지금 솔직히 네. 아까 처음에 저도 얘기했던 대로 2030 특히 20대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네네네. 종잣돈이 없고 지금 취직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했다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이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지금 뭐 아무리 이번 정권의 테마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네네. 분당에 뭐 갭 10억짜리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일산 가서 뭐 갭 5억짜리 살 수 있겠어요? 네. 아니면 서울 빌라만 해도 앞으로는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빌라가 이제 거의 금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네. 땅질 대지가 없으니까 빌라라도 사람들이 이제 사업성이 없더라도 우선 사놓고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사람들은 그런 거 재건축 재개발은 꿈도 못 꾸죠. 지금 어려워요. 현찰이 많으신 분들만 그쵸. 대출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좀 극단적인 비교지만 한남 뉴타운은 25억 전후, 네. 요량진 뉴타운은 10억에서 20억. 제가 어저께 부가의 뉴타운 갔다 왔는데 10억 전후가 필요한데 2030 중에 그 현찰을 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못 한다는 게 그런 분들은 재투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55개를 샀는데 5억밖에 안 든. 야, 네. 거의 뭐 돈이 안 들었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5억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처음에 투자를 빨리 시작을 하면 알아서 굴러요. 알아서 부른다. 물론 이게 한 4년 차까지는 힘듭니다. 4년 차까지는 돈이 되게 안 구르는 것 같고 죽어라 하는데 4년 차가 지나고 하면 이게 집도 지네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더라고요. 그런 구조까지 만드는 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답답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네. 아마 2000년, 2001년에 딱 이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꽃잔치인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정말 투자 잘하는 줄도 알았는데 왜냐면 계약을 하고 등기치러 갔는데 3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네. 나 투자 엄청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졌고 한데 이제 그런 분들도 약간 기대치를 약간 좀 낮추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사이클 흐름이 그런 거니까. 네네.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사이클 상승보다는 이제 테마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죠. 안 오른 부분들. 안 오른 네, 부분들. 안 오른 부분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도해서 네.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서 파는 것까지 보통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세율 보고 들어가니까 한 2년 정도 되고요. 2년 정도. 근데 지방 같은 경우 2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오히려 손해인 것도 있는 게 저는 사이클을 보고 이제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돌아갈 시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방은 보통 투자가 한 50만 인구 정도는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방 같은 경우 그런 인구가 좀 되는 도시들은 사이클이 한 5년 가요. 5년. 이거는 그래서 저한테도 요즘 문의 오시는 것들 많은데 앞으로 공급도 많이 없는 지역인데 지금 팔아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팔 시점이 아닌데 좀 그렇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그 5년 정도라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상승 5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건설회사에서 거의 만든 룰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상승을 이제 하락을 했다가 상승 초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안 하죠. 왜냐면 그때 분양하면 미분양 나거든요. 이게 약간 상승으로 성숙이 돼야 돼요. 왜냐면 분양 그 건설사 입장에 제일 좋은 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챙기려면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을 했을 때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빨리 마감이 그게 되죠. 상승을 적어도 한 1년, 2년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차 정도 성숙이 되면 이미 대장주 입장에서는 올랐을 때까지 올랐고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가진 집이 올라야 청약이나 분양을 다시 받고 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집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옮길 생각을 보통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자를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에서 건설사에서 분양을 치기 때문에 근데 요새 3년 걸리잖아요. 완공이. 근데 앞으로는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 막 시멘트 없다, 철근 없다, 인력도 없어요. 네, 인력도 없다. 그 인력이 먹을 밀가루 값도 전쟁 때문에 올라서 짜장면도 비싸졌다. 뭐 이것저것 그리고 이미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광주 뭐 그 화정 아이파크도 네네. 사건 보면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꼼꼼하게. 공사 기간 자체를 정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리도 FM대로 하게 되면 그쵸. 아무래도 좀더 그러면 딴딴하게 하려고 시간 더 걸리죠. 예전에는 그냥 공급 기간이 3년을 잡았으면 이제는 4년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그렇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럼 사이클이 사실 길어지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2, 3년에 분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완공할 때까지가 보면 네. 그러면 지방 사이클을 뭐 5년, 6년이나 보면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2년 후에 팔면 안타까운 거죠. 조금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법인 투자자들 막 사고 팔고 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되게 많이 사고 판 것 같은데 네. 막상 돈이 남은 게 없다고 법인세 내고 뭐 하고 하면 남은 게 없다고 하는데 종부세 예,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이건 뭐 예외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쥐약이죠 완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지방 사이클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4년 정도 끌어도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2년은 더 남았다라고 하면 4년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 투자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일단은 이게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건들이 있는 지역들만 선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상승 사이클을 보고서 이게 얼마 정도 남아 있냐 이걸 계산을 네. 하는 거 중요하죠. 너무 빨리 팔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공급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전에 나와야 되니까 네.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 팔기에는 그럼 또 쉽지도 않고 그러면 집도 또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되게 또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야 돼요. 디스카운트를 맞아요. 최소한 투자자한테 맞아요. 10%는 해줘야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책에 넣어놓긴 했어요. 내 임차인이 안 나가서 너무 자기 힘들다고. 맞아요. 근데 집을 한 3-4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문의를 하면 이게 애초에 확률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확률에서 확률은 뭐냐면 내 세입자가 나갈 확률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서울 수도권은 잘 안 나가려고 하겠죠.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네. 전세 가격이 올라서 안 나가길래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유연하거든요. 지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20% 정도는 재계약 안 하고 보통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에서 만약에 3, 4주택이 있는데 네네. 곱하기 20%가 하면 네네. 주택수가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내보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택수가 만약에 한 20개 있어요. 그러면은 뭐 20%만 따져도 4채가 되잖아요. 공실이 생기면 공실 먼저 팔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선한 임대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은
집을 많이 사셔라. 가진 자가 여유가 있다고 세입자들한테 배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쵸. 노하우가 있으니까 협상하는 방법들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임대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야, 결국에는 부동산은 그래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투자할 대상을 찾고 하는 것도 물론 공인중개사분들 아니면 주위의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임차인 간의 관계 이런 거 약간 못 견디고 하면 이 일 못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주택수가 많으면 또 얼마나 다양한 또 케이스가 발생하겠습니까? 네. 또 집들이 또 구축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은 누수 문제도 있고. 저 한 집 있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그것도 누수를 또 이렇게 탐사업체에 맡겨도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 차라리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뭐지 플렉스인가 싶은데 내 돈 깨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누수는 근데 내 돈 깨지는 거와 별개로 윗집도 내가 연락을 해야 되고 밑에 집. 밑에 집도 연락을 해야 그러니까 되고 얼마나 죄송해 진짜 본의 아니게. 그리고 네. 윗집은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고 그쵸, 밑에 집은 그쵸. 물이 계속 새고 있고 그쵸, 그쵸.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보통 제가 임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집 살 때는 다 가보거든요. 그 이유는 집 상태라기보단 사실은 베란다 가서 누수 흔적 봐요. 한번 크게 뒤인 적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노하우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뭐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다. 그쵸. 이게 없는 것들이 오히려 운이 좋은 것뿐이고 있는 것들도 네. 당연한 거다. 네네네. 야, 이렇게 해서 거의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워낙 입담도 좋으시고 콘텐츠가 많으셔서 책이 왜 두껍냐 했더니 지금 책에 대해 있는 얘기들은요. 네. 본문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챕터의 제목 갖고만 얘기하는데 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 책에는 얼마나 디테일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정말 디테일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을 다 읽을 수가 없는 게 다 디테일이에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역을 어떻게 찾고 그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법부터 네.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찾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말 사실- 그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 사실 그쵸? 이게 그 빅데이터를 어디서 찾느냐는 사실 누군가에게 영업 비밀일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까는 게 또 남들한테 욕먹을까 봐 걱정은 했어요. 이게 보통 강의 시간에 이렇게 네. 하라고 가르쳐 주는 그쵸.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어쨌든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톱다운 방식, 다운 그 네. 바텀업 방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 써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건을 찾고 관리하고 매도하는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이사이에 또 이런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 포인트, 네. 마인드까지 다 채워주셔서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소액으로 이게 진짜 그냥 소액이 아니라 네. 정말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구나. 네.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구나. 심지어는 강남구의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빵원으로 영원으로 매수할 수 있구나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책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블로그도 거의 아낌없이 다 퍼주고 있어서 블로그랑 같이 본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날 것 같고 진짜 네. 내용은 다 있어서 네. 이게 실행을 하냐 안 하냐의 부분인 거고 네네. 지금 뭐 다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안 오르면 어떡해요 이런 부분들도 네. 그냥 저는 한두 건이라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맞아요. 너무 안 올랐다고 해서 내 거 아니라고. 왜냐면 제가 한 7년 전, 10년 전에도 아니면 뭐 2, 3년 전에도 진짜 주위 사람 손 끌고도 가서 이거 사라라고 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안 샀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다들 그래요.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후회하시는데 네네. 결국엔 부동산으로 뭐 성공이라까지는 뭐하지만 사실은 잘 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셨으면 적어도 계약을 해보고 내가 그 집을 가져보고 운영도 해보고 세입자의 관계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한두 채 하시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제 책만 보시고 나도 뭐 몇십 장 바로 돼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중간 과정도 있는 거고 저도 이걸 만드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네. 10년 동안 부동산만 생각했고 물론 회사에서는 회사 일했습니다. 그렇죠. 회사 생각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네. 회사 일도 잘하세요. 네, 인사평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 저도 첫 책이 이렇게 400페이지가 넘을지는 생각도 못 하긴 했는데, 네. 두 번째 책이 있으려나? 아니요, 저는 이게 제가 단언컨대 네. 콘텐츠가 네. 계속 쏟아져 나오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시고 계속 방법을 찾아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신 능력이 있고 그걸 또 바로 투자로서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투자 사례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또 이론들이 나올 것 같고 시장이 이게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계속 변화하는데 변화된 거 가지고 계속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투자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네. 네, 투자자가 결국 할 일이고
그 빈틈이라고 하긴 뭐하긴 한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하는 거. 네. 왜냐하면 언제까지 과거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많은 게 뭘까를 꾸준하게 생각하고 실행을 해보고 한두 개 해봤을 때 진짜 되면 아, 그 되는구나 라고 해봐서 더 담아보고 해봤는데 안 되면 이건 아직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뭔가 느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늡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잭파시님의 이 블로그도 계속 추적해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뭘 투자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힌트는 정말 많이 드려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예전 블로그가 진짜 조그말 때 몇백 명, 몇천 명 있을 때는 네. 너무나 가감 없이 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번호까지 드렸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 되게 너무 되게 전 되게 즐겁게 썼어요. 왜냐면 제가 글을 써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블로그라는 것도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때 와이프가 고속도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사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있다. 그때도 이제 청주 지웰 옆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와이프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그때도 지방에 집 사러 가고 있었거든요. 한번 이 투자를 하러 가는 임장기라든지 투자한 오빠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한번 글로 한번 써봐라. 정말 재밌게 썼어요.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왜 재밌냐면 돈 버는 얘기라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사서 얼마 벌었다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네, 돈 버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거죠. 그건 뭐 하다 보니까 진짜,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진짜 멀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돈맛이라고 하는 거를 못 보셔서 그래요. 아, 그렇죠. 정말 이거 되게 좀 나쁜 얘기인가?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전 그쵸? 굉장히 이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진짜 돈맛을 알면 너 이거 하지 마라고 묶어놔도 나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끊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한 번쯤은 해보셔서 느낌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이제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세종이라던가 광주 대구라던가 대구, 누군가에는 되게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것도 나쁜 얘기긴 한데 또 누군가는 기회 장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투자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지금 상에서 잭파시님 또는 뭐 네가 했던 건 시기가 다 지나지 않았냐 이거는 뭐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몇 년 전에 따라오실 것도 아니었으면 그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네. 지금 딱 당시에서 뭐가 괜찮은지 그거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하락하는 시장이 있고 아직 뜨지 않은 시장이 있고 시장은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투자자만 생각을 하면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투자자는 안 쉬거든요. 정말 유명한 투자자분들은 10년 내내 안 쉬어요. 잘 물어보면 10년에 한 1년 쉰다고 합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일 때. 물론 지금쯤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9년 가는 시기가 어디든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블로그들 보시면 유명하신 분들 다 경쟁적으로 정보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을 책으로 배우는 세대예요. 왜냐면 저는 약간 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때 진짜 말 그대로 빠숑님 책 사놓고 네네. 주말에 이제 저는 일요일 날 이때 스타벅스 가가지고 책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평생에서 제일 좋아요. 아니 그 책에 네. 390페이지에 책꽂이가 나와요.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딱 보면서 제 책을 찾았어요. 아, 제가. 많아요. 네 권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동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 있잖아요. 내가 어쩌면 네.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감정. 오히려 지금 부자가 된 지금 이 시점보다는 전 그때가 더 행복하긴 했어요. 물론 돌아오고 싶진 않아요. 네네. 돌아오고 싶진 않은데 느낌상으로만 보면은 네. 그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열정이 네. 뭐든지 하게 만드시는 그런 네.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그걸 다 찾으셨구나. 네, 결국은 이 책과 블로그를 통해서 네. 이런 열정들도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당연히 구체적인 노하우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디테일한 A형이고요. 네. 그 디테일한 A형에 대한 데이터 정리 방법들을 그대로 다 네. 넣어 있고 실제 실전 사례까지 덧붙이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이론서가 아니라 실전 투자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그렇지 않아도 맨 뒤에 써 있어요. 그렇구나. 제 블로그 독자님이신 이웃님이신데 네. 뜬구름 잡지 않는 오예님이시네요. 모제이크 처리 없는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 공략. 이게 그러네요. 진짜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블로그 홍보 문구를 기가 막히게 정해주셨네. 그래서 제가 호텔에 모셔서 네.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이 버전으로 책을 못 보고 네. 가제보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봤어. 네. 하여튼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장 최근에 투자하셨던 게 뭐예요? 어저께 등기친 물건이 하나 있고요. 신전 어저께야? 네. 와, 예. 어저께 뭐 등기친 했어요? 어저께 공개할 수 있어요? 네. 공개할 수 있죠. 뭡니까? 강남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뱅뱅 사거리에 백면사거리. 그 리더스원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그게 연식이 2018년식이니까 한 4년 됐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 분양가가 보통 한 2억 중반 해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네, 그렇죠. 소형 같은 근데 경우. 제가 1억 8,500에 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양가보다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요? 왜요? 그 금액으로 나와요. 다만 마피야 그럼? 뭐야? 마피라기보다는 원래 오피스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분양을 했을 시 시공사, 시행사 이런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높죠. 높아서 그 시행사 마진율이 떨어지는 시간이 분양가에서 보통 한 4, 5년 걸려요. 보통 경매하시면 이 얘기 꼭 들으실 거예요. 신도시 상가는 그때 분양할 때 사는 게 아니라 4년 뒤에 가서 경매로 사라.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왜냐면 오피스텔도 원칙은 상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그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고 고분양가이고 그걸 4년 후에 가면 거품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억 8,500에 사서 전세를 2억에 맞췄습니다. 뭐야, 그럼 돈이 남았네? 돈이 남아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또 다주택자 12%가 아니라 4.6%잖아요. 4.6%죠, 그냥. 그럼 취득세 한 1,000만 원 내고 복비 뭐 좀 주고 하면 제가 어제 300만 원 남았어요. 네. 계약하고 300만 원이 생겼네요. 생겼죠. 야. 그런 투자를 최근 한 5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특별 부록이라는 게 사실 이미 끝난 테마를 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맨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공시 가격 1억 2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 테마가 또 지났다. 네, 그래서 지금 테마는 오히려 이거다라고 해서 모든 자료 다 넣어놨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자료는 그 손품왕님이라고 이제 그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인데 또 친하신가 봐요. 이런 또 신뢰를 주셨으니까. 서비스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워크 해가지고 해서 이걸 사시게 되면 이제 15일간 무료 이용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등기친 건 어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저도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 사람들 트렌드가 너무 빨라요. 빠르죠. 저도 이런 걸 알리지 않고서 저 혼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제 성향이 또 그렇지 못해요. 그냥 남들 알려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워낙 대기 수요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진짜 알짜 정보와 알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깔끔하게 진짜 마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네. 아마 이 책 잘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아마 네. 앞으로 이런 잘 됐으면 활동들도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방송 나오면요. 네. 다른 방송에서 항상 출연 요청이 들어와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아직까지는 인기가 되게 없었거든요. 스케줄 관리하시면서 알아서 이제 예약하시고 다른 데 출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인기가 되게 없었는데 여기 제일 처음 나온 분 잊지 마세요. 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유명해지셔갖고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로열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 하시는 활동이나 뭐 책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책이 엊그저께 4월 19일 날 나왔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이거는 저보다 이 책에 연관되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출판사분들 생각을 하면 제가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있고 또 출판사가 어딥니까? 다산북. 첫 책. 여기서 책 냈었어요. 이분들 되게 잘해요. 그쵸. 일 잘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래서 뭐 두 번 책도 여기서 물론 이쪽에서 생각이 있어야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홍보 열심히 하면서 전 또 그 투자자니까 또 투자자로서 이제 빈틈 보고 또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저 같은 부자 또는 다주택자 이런 분들을 키운다고 말은 아니고 만들고 싶어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아이디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좋은 정보 줘서 그분들이 좀 오히려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그런 얘기 와요. 제가 글 쓰면서 봤던 긍정적, 제가 임장하러 가면 하는 걸 글 쓰면 되게 즐거워 보인대요. 그건 즐거워요. 즐겁죠. 근데 예. 그런 즐거운 감정이 자기한테도 오기 때문에 자기 삶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에서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부정적으로 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가요? 아니 뭐 진짜. 그렇죠. 야. 네, 사범대 나와가지고 약간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진짜 같아요 진짜. 또 전공이 지리교육과여가지고 야. 비슷해요. 부동산 가르치는 지리 거나 교육을 했구나. 네, 또. 지리 전공의 그러니까 교육과라서 부동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애초부터 좀 공간적인 능력이 애초에 있었고 거기에 부동산을 접목시켰다 느낌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방송 1시간 정도 될 텐데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 방송을 2030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때문에 소외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좀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되신 분들은요 자녀분들이나 혹은 이제 후배님들한테 이 네. 영상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 책 사서 아마 선물해 주시면 또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AS도 확실합니다. AS 어떻게 하실 건데 AS? 아 저 여기 써 있어요. 그 인사말이 써 있어요. 언제든 궁금한 거 생기면 블로그 와서 댓글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해드리겠다고 써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블로그 담당 못할 정도 댓글 네. 달리면 어떡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예. 난 알겠습니다. 다가기 어려운 전문가가 아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잭팟시 갭투자연구소에다가 책을 읽고 궁금증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준다고 하시니까 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가 예. 어쩔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자주 나와주세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진짜요?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